3월 16일 목요일입니다. 미국은 서머타임 적용으로 인해서 1년 중에 약 3분의 2, 8개월은 밤 10시 반에 열려서 새벽 5시에 마감을 하고 또 11월부터 3월까지 4개월간은 밤 11시 반에 열려서 다음날 아침 6시에 마감합니다. 주로 겨울에는 11월부터 3월까지 약 4개월, 1년 중에 기간 중에 3분의 2는 10시 반에 장이 열리고 3분의 1은 11시 반에 열립니다. 이번 주는 월요일부터 다시 서머타임 적용을 해서 월, 화, 수 3일째 10시 반에 장이 열렸습니다. 올해 11월까지 계속 또 10시 반에 장이 열리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 혼돈의 중심에는 크레디트 스위스가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SVB 이 붕괴 이후에 은행의 안전성 우려가 불거진 가운데 크레디트 스위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21년과 22년 연례 보고서에 재무회계 부문에 대해서 내부 통제에서 중대한 약점을 발견했다라고 보고한 것이 알려지면서 우려가 커졌습니다. CS는 5개 분기 연속 손실을 기록했어요. 크레디트 스위스 CS. 지난해 4분기에만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2조 정도 됩니다. 그 132조 이상의 고객 자금 유출을 겪어서 상황이 이미 악화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최대 주주가 사우디 국영은행이에요. 사우디 국영은행이 크레디트 스위스에 추가 재정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사상 최저치로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수들이 CS 충격에 장 초반부터 급락을 했어요. 다우가 0.87% 하락을 해서 마감하고 나스닥만 0.05% 아주 조금 올랐습니다. 11,434. S&P 500은 0.7% 하락해서 3,891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1.09% 하락해서 2,977입니다. 미국 테크 탑10에 들어가 있는 이 종목들 중에서 테슬라만 1.53% 하락을 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도 조금 떨어지고 테슬라가 183달러, 나머지 빅테크주들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보면은 엔비디아가 0.69% 상승해서 242달러, AMD가 2.55% 상승했습니다. 89달러입니다. 인텔이 1%대 상승하고 나머지는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또 CS 때문에 또 패닉에 빠졌어요. 스위스계 대형 은행입니다. 크레디트 스위스, 약자로 CS가 위기설에 휩싸인 탓에 금융시스템 리스크 공포가 미국 외부에까지 지금 확산을 했습니다. 유럽 각국 증시가 폭락을 했어요. 뉴욕 증시는 약세에 기우는 등의 이 위험 자산 선호는 급격하게 지금 쪼드라들고 있습니다. CS 충격이 더 큰 것은 최근 미국에서 은행 파산이 이어지면서 시스템 리스크 우려를 자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위스의 2대 은행이에요. CS는 미국 16위 은행 실리콘밸리 은행보다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위기가 다시 온다면 글로벌 단위에서 벌어질 수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입니다. 월가의 가장 큰 손 블랙록, 여기에 레리 핑크 회장은 최근에 주주 서한을 통해서 금융당국이 SVB 사태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면서 이 전이 위험을 어느 정도 모면을 했다고 말을 하고 피해가 얼마나 확산했는지 알기는 너무 이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들이 일제히 폭락했어요. 영국 런던 증시 전 거래일 대비 3.83% 급락을 하고 또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장 큰 낙폭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도 3.27% 하락하고 또 프랑스 파리 증시도 3.58% 다들 3%대 급락을 했습니다. 또 이탈리아도 4.61%, 스페인도 4.37%, 아주 3%, 4%대 아주 크게들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정책 당국은 유럽장 마감 직후에 급히 성명을 냈습니다. CS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추가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고 불안 심리 차단에 나섰습니다. 스위스의 중앙은행과 금융감독청이 미국 은행권의 혼란이 스위스 금융권으로 번질 위험증은 없다라고 말을 하고 CS가 자본 유동성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장의 막판 나스닥 지수가 반등을 상승 전환을 하게 된 것도 또 이 때문도 있습니다. CS 지가는 이날 스위스 증시에서 24% 폭락을 하면서 역대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장중 30% 이상 빠지기도 했어요. CS 외에 은행주 전반이 부진했습니다. 미국의 1등 은행이죠. JP모건 4.7% 하락,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0.92% 하락, 또 시티그룹은 5.36% 하락하고 웰스파고도 3.24% 대형 은행 주가가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또 제2의 SVB 위기설이 들어왔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21% 폭락을 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추락이 미국 은행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어도 은행업 전반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은행주들도 반등 하루 만에 다시 큰 폭으로 하락을 한 것입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 PPI 상승률이 나왔는데 전년 동월 대비 4.6%를 기록했습니다. 직전월 올해 1월에는 5.7%였는데 이거보다 낮아졌어요. 월가 전망치는 5.4%였습니다. 이거보다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전월 대비 PPI는 0.1% 하락했어요. 올해 1월 0.3%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아주 크게 떨어진 것입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는 0.3%였는데 이것도 밑돌았어요. 지난달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6%로 시장의 예상에 부합을 했죠. 이어서 PPI 역시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둔화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농산물을 뺀 근원 PPI는 정월 대비 0%, 전년 대비 4.4%로 나왔어요. 이것은 시장 예상치가 0.4%였거든요. 근데 0%, 또 5.2%였는데 전년 대비 4.4%. 인플레이션과의 싸움 측면에서 지금 이건 좋은 소식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PPI와 소매 판매는 크레디트 스위스 사태와 더불어서 금리 동결론을 지금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번 달 금리를 다음 주 수요일이 되겠죠. 새벽 3시쯤 전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달의 금리를 4.75%로 동결을 할 확률을 44.6%까지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30.6%였는데 지금 14%가 동결될 것이다 하고 더 올랐습니다. 다만 금리 선물 시장은 여전히 3월에 0.25% 금리 인상을 좀 더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3월에 0.25% 인상 확률이 55.4%, 동결 확률이 44.6%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다음 주 수요일 새벽 3시쯤이면 이번에 금리가 동결을 할지 0.25%를 인상할지 또 결정이 나겠습니다.